내일장에서 또 눈여겨볼 업종이 있다면 역시나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겠죠, 위원님?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그동안 강조를 드렸던 IT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새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제 오늘 가격이 67,000원대, 그 7만 원에 붙어 있는데 4, 5만 원에도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7만 원에 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안을 좀 본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IT 성장주 중에서 그동안 가격이 뛰지 않았던 종목 바로 5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은 제가 볼 때 이 IT 성장주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팔았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망설이 다 못 샀다. 이런 분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5G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G는 올 한 해 IT 성장률이 상승을 할 때 사실 이 순환매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5G가 IT 성장률 내에서 항상 순환매 첫 번째 타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 그 부분은 6, 7월 상승에서도 마찬가지고 올 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에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IT 성장주 중에서 5G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9월달 고점까지 잘 진행되어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적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1, 2, 3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5G 시설 확장들이 대부분 미뤄졌다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예측했을 때 3분기 정도 우리가 1분기, 2분기 정도에서 예상할 때는 한 3분기 정도부터 코로나19 관련된 발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주가가 8월 달에 큰 폭으로 뛰었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당장 12월 중순 이후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새로 시작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5G 시설 관련된 확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2월부터 이제 발주가 몰려서 예상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일본, 중국, 아시아, 인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1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아마도 5G는 사상 최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때 발주가 사상 최대치가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올 한 해 미뤄졌던 게 한꺼번에 나오는 발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친 섹터들이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조선업종을 보더라도 1, 2분기 발주보다 최근 한 10일 정도의 9월 이후에 발주가 전체 물량의 50%를 넘습니다. 결국 미뤄졌던 발주가 일시에 나오는 섹터들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도 5G는 12월 달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IT 성장주들을 놓치신 분들은 5G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5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웨이,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전방 산업이 어디로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최근에 이 하웨이가 대부분 글로벌 5G 시장에서 배제가 되면서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에릭슨과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 공급되는 정도가 에릭슨이냐 삼성전자냐 이 두 가지 회사에 좀 집중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보신다면 종목 선정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위주로 부품 장비 업종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5G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5G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역시나 대장주는 KMW겠죠, 위원님? 네, KMW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5G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좀 비교해서 실적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KMW가
가장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KMW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이 3사에 모두 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 KMW 하면 바로 이 노키아와 바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 노키아가 실적이 좀 줄 때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노키아가 가장 실적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 삼성전자와 에릭슨 쪽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5G 장비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탄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 부분은 전방 산업에 대한 가장 강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골고루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다른 5G 업체보다는 조금 뛰어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이 5G 업종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5G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동질화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과 큰 차이 없이 주가 상승률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는 12월과 1월에 수주받는 물량에 따라서 실적이 아마 극과 극으로 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하는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주가가 어떤 종목은 10% 20% 상승하는데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이 12월부터는 5G 종목 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전에 제가 추천했던 서진 시스템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5G 종목에 접근하실 때 이런 수익률 게임보다는 조금 안정성 위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장비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주가가 오히려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곤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 보시면서 철저하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라고 해서 다 좋은 종목들은 아니다. 12월이 5G 분기점이 좀 될 수 있다. 좋은 종목과 실적이 찍히지 않는 종목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또 5G 관련한 그러니까 통신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국내 3사 통신사가 있잖아요. 통신사 주가 흐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스탁에 넘어갈 때 좀 보니까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유플러스도 그렇고 오늘 같은 색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통신사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원래 이제 5G가 만약에 올해 예정대로 장비 확장 공사를 다 끝냈으면 이 5G 장비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원래 올해가 가장 좋았습니다. 좋았고 올해 연말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통신사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원래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G 관련된 시설 확장이 대부분 올해 말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통신주의 흐름은 그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저도 이 부분은 올 초에 예상할 때마다 5G가 거의 올 4분기면 기본적인 확장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코로나19라는 영향 때문에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도 통신주들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전에 제가 SK텔레콤이 이후에 5G 장비주 이후에 아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적어도 5G 주기를 본다면 1년 정도는 딜레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오늘 어제 이제 미국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애플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5G 폰 공급이 늘어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월 주파수 경매를 어느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열린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통신주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호강을 좀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분할을 굉장히 많이 기업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물적 분할 이슈가 있죠.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느새부터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하나의 유행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 개인 주주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SK텔레콤도 상당히 좋은 자회사가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필터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왜 이렇게 기업들이 최근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많이 하나 궁금하실 건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입니다.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경제TV와 같이 제작하는 유튜브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제 날짜로 이슈가 있었죠. 분할 합병, 상장 자회사 가치 상승에 주력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올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